예,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 첫 진도 다시 갑시다. 첫 진도. 지난주에 좀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좌절하셨을 것 같아요.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진도 볼게요. 뭐 일단 기본반을 거쳐왔기 때문에 뭐 빠른 스피드 한번 나갈게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단과반은 스피드가 뭐 기본반에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틀 하니까. 그러니까 좀 진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좀 느리게 나가니까 오늘 수업을 한 다음에 우리 2권 있죠. 2권 보시면 2권에 문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놨어요. 전반부는 좀 진도별로 돼 있을 것 같고요. 후반부는 최근 이제 기출문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나중에 dak감을 새로 할 겁니다. 좀 dak감을 새로 만들 건데 내년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요거는 제가 진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뭐예요? 요걸 풀어보자는 겁니다. 풀어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나가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이론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꼭 이건 좀 풀어보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진도에 맞춰서. 됐고. 그럼 이 페이지 볼게요. 다 아시는 건데 이제 행정이죠. 행정. 뭐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합시다. 다 했던 건데 행정이 이게 뭐였죠? 행할 행자에 뭐 하는 거였죠? 정자죠. 정치를 행한다 이런 말이 행정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죠? 정치라는 말을 다스림이라 말하죠. 행정을 다스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미국 애들이 뭐라고 말했죠? 얘를 public 뭐라고 말했다고요? administration 이런 말 쓰죠. 요 말이 뭐였죠? 무엇 무엇에 뭐 한다? 봉사한다는 말이었고요. 어떤 봉사죠? 공공의 봉사를 우리는 행정이다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었죠 이거를? 공행정, 사행정? 공행정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행정을 또 미국에서는 경영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경영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말을 쓰겠고요. 또 administration 이 말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봉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공적 봉사, 사적 봉사 이건 이제 사적인 봉사를 말하겠죠. 그래서 사적 봉사일 때를 뭐라고 하죠? 이런 걸 공행정, 사행정 이런 걸 아실 거예요. 사행정이라 말할 거고 이럴 때를 공행정에 말했죠. 그래서 공행정을 뭐라고 하죠? 그 책에 써 있는데 협의광의 협의란 말일 거고 이 모두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광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협의란 말이 좁은 뜻이란 뜻이고 또한 뭐라고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주로 이걸 다룰 거예요. 하지만 행정에는 사행정과 공행정이 모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이 되겠고요. 됐고 책좀 잠깐 볼게요. 협의 보시면 다 필요 없죠. 정부 나오고 있고요. 공무원, 행정부 나오고 있고요. 또 공무원의 활동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든 행정부든 뭐 공무원이든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모두 뭐라고요? 이건 협의다 광이다. 협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점일 거예요. 협의다. 두 번째, 이제 광의 보시면 이제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죠. 써있죠. 공공조직, 기업, 민간 모두 이런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는 인간의 협동 노력의 한 형태다로 되어 있습니까? 이때는 바로 광이겠죠. 결국 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여간 정부만 나온다면 뭐라고요? 공행정이고 정부 이외에 민간 조직 행정까지 합친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요즘 프라이빗이라는 말 쓰긴 하지만 요즘은 더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죠? 비즈니스 뭐라고 하죠?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 더 많이 써요. 그래서 BA가 경영이라면 PA가 뭐라고요? 행정이라는 말 씁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 미국에 MBA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거과 같이 만든 뭐가 있을까? MPA 과정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과정은 뭐죠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 과정이고 MPA는 뭘까? 행정학 석사 과정이에요. 됐습니까? 어차피 경영학과 행정학은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 근데 미국에서 뭐가 유명해요? MBA가 유명해요? MPA가 유명해요? 이게 유명하죠. 똑똑한 애들은 다 여기 가고 그냥 적당한 애들이 여기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어디 간다고요? 여기 가는 거예요. 다 이거 공부하는 거고 못하는 애들은 뭐라고요? 이거 가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죠. 잘했는데 우리나라는 경영을 더 높이평가한다고요? 행정을 높이평가한다고요? 행정학을 훨씬 더 높이평가해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정부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민간 기업은
사기업이 힘이 큰 나라고 우리는 뭐라고요? 정부 힘이 크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디 갔을까? 행정학했을까? 경영학했을까? 100% 경영학했겠죠. 근데 대한민국 때문에 뭐예요? 이걸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됐죠? 인잡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과에서 갈 만한 곳이 별게 없어요. 딱 문과 쪽에서 뭐냐면 우리 때는 일단 우리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어문 계열은 일단 여학생이 가는 과예요.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지금 아니지만. 일단 어민계 빼고요. 그 문과 쪽에서 어디 가야 될까? 딱 이거거든요. 법대 아니면 뭐예요? 상대거든요. 됐습니까? 딱 이거예요. 근데 상대는 또 어때요? 아시지 않습니까? 사농공상. 그래서 양반인 내가 갈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해서 경영학과를 안 갔고 그래서 갈 곳이 어디라고요? 법대라고요. 법학과 법대는 우리 때는 지금 분리됐지만 법과대 옛날에는 뭐였냐면 법학과 두 번째 뭐예요? 행정학과 세 번째 법과 정치 외교학과라고요. 그 중에 이제 법학과는 왠지 뭐예요? 이게 법률 뭐예요 이게? 이게 중인이 가는 곳이거든 이게. 그래서 사대 보니까 뭐 여기 안 갔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행정학과나 정치학과인데 고민하다가 내가 그때 행정을 택했어요. 행정학과를요.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좀 후회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나도 경영학할 걸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역동성이 좀 보이는 곳입니다. 사실 행정학 쪽은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내 수업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행정학 베이스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뭔가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내가 경영학을 굉장히 동경했어요, 내가. 물론 정치학도 내 모학문이긴 하지만 행정학이 사실 이게 그렇게 멋진 학문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됐고요.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없고. 재미없죠. 세 번째 보시면 최근 개념 나옵니까? 함께 봅시다. 옛날에는 행정은 누가 하는 거였어요? 행정은 정부가 하는 거였어요. 행정 행위는. 즉 정부는 행정에 뭐였다고요? 독점적인 뭐였다? 주체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 얘기고 요즘은 이제 변했어요. 이제 행정을 정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다양한 주체가 행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가버먼트로 말하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가버먼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하는 걸? 가버넌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정부도 또 시정도 또는 네트워크 또는 공동체도 어차피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현상을 합쳐서 뭐라 한다고요? 가버먼트 아니면 가버넌스. 가버넌스 말하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하나의 조류죠. 가버넌스 말하는 거고 문재인 정권이 가버넌스를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과 네트워크가 함께 참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대단히 뭐예요? 정부 독점적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됐고 그 정도 화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요즘 가버넌스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요즘 이런 말 써요. 협치라고 그래요. 협치. 협치란 말이 뭐냐면 협력 통치란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망치란 말하기도 해요. 망치. 망치라고 하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영어로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 연계망이죠. 연결망. 그 네트워크에 의한 통치.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연계망에 의한 통치. 줄여서 망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많이 쓴 말은 망치보다는 뭘까? 아마 협치라는 말을 쓸 거예요. 협치. 근데 정치권에서는 자꾸 이 협치를 여당과 야당이 함께 협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협치는 그것만 아니에요. 협치는 정부와 시장과 네트워크 모두의 협력 통치를 협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할 게 있어요. 사이먼이 말한 협동 행위하고 이 협치는 다른 말이에요. 이건 지금 쓰고 갑시다. 다시 사이먼이 행정을 협동 행위라 말했거든요. 잠시 뒤에 하겠지만 사이먼 교수가. 근데 이 말과 협치라는 말은 같은 말 다른 말. 100%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말인 걸 딱 써놓을 거다. 사이먼이 말한 협동 행위라는 말 써야지 사이먼에게 협치라는 말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요건 좀 한번 거기다 메모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협동 행위와 협치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사이먼의 협력 통치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요? 일단 틀린 말이에요.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사이먼 교수는 뭐예요? 정행 이론론 이원론. 이론론 이원론. 사이먼 교수는 정행 이론론 이원론 아닙니까? 정치원론을 다르게 봤는데 행정을 협력 통치란 말씀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통치란 말은 곧 정치거든요. 협동이란 말과 협치란 말은 다른 말이고 사이먼은 이 말을 쓴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명호씨 바랍니다. 요거 한번 문제풀이 한번 내봤더니 애들 막 엄청 터지더라고 보니까. 협동행위와 협치는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한 내년 2월쯤 한번 문제 내볼게요. 그때 많이 틀릴 겁니다. 됐고 그때 한번 틀려보면 괜찮은 거예요. 틀리면 또 확인하는 거니까. 밑에 보세요. 네, 참고 봅시다. 아 우리 추록 받았어요 추록? 추록 없는 분? 썰어볼래요? 추록 없는 분?
구판. 추록 없는 분. 추록 없어요? 아이 참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잠깐만 먼저 요 앞에 분만 먼저 갖다 주세요. 좀 이따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이따 연락할게요. 혹시 추록 있으면 추록 하나 또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마이크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저기 카메라 보고 마이크 카메라. 됐습니다. 참고 봅시다. 뭐 아직 추록까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봅시다. 좀 바뀐 게 있어서. 아트와 사이언스 나와요. 아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좀 해 볼게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행정을 다루는 분야에 뭐가 있죠? 행정학과 뭐가 있죠? 행정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라고요? 행정학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행정법인데 행정법은 졸렛만 추구한다면 행정은 뭘 추구하죠? 졸렛과 함께 뭘 추구한다고 했었죠? 자를 추구하니까 여긴 별로 관심 없죠. 일면적인 게 법이라면 얘는 뭐라고요? 학은 양면적이다. 됐고요. 졸렛이 라틴 말인데 영어로 뭐라고 할까? value라 말하고요. 우리말로 뭐라고 하였죠? 가치, 규범, 또 뭐라고 한다고요? 당위라 말한다고요. 그럼 자이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자이는 팩트일 거고요.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레는 뭔가 좋은 거고 옳은 거고 아름다운 거고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졸레를 추구할 때 행정을 뭐라 부를까? 아트로서의 행정학이라 부르고 자인을 추구할 때 행정을 뭐라 부를까? 사이언스로서의 행정학이라 불러요. 그래서 오늘 아트와 사이언스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은 사실 뭘까요? 아트일 뿐이죠. 그러니까 행정부 선생님께서는 행정법학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역강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 행정법학. 근데 나는 행정법학을 안 하고 뭐라고 부를까? 나는 행정법술로 봐요. 행정법술. 아트니까 예술 기술이잖아요. 행정법술이지 그게 무슨 행정법학이냐. 나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행정술과 행정학을 함께 하는 거라면 행정법은 뭐라고요? 행정법술이지 행정법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학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학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추구한다면 순수학문이라면 함께 추구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응용학문이 되는 거죠. 순수학문이라면 함께 한다면 응용학문이죠. 됐고 그럼 봅시다. 정치학이 이게 강해요. 하지만 행정학은 예와 예를 결합한 응용학문 특성이 강하다 이런 말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1번 기술성 나옵니까? 요걸 올해 시험에 냈기 때문에 내가 추가시켰어요. 심판에서. 왈도는 기술성을 뭐라고 표현했죠? 아트 또는 뭐라고 했다고요? 프로페셔널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왈도는 기술성을 뭐라고 표현했다? 아트 또는 뭐라고 했다고요? 프로페셔널을 표현했고 사이몬도 기술성을 말했는데 사이몬 뭐라고 말했다고요? 프랙티스가 말했다고요. 다시 구판본을 분이 계셔서 기술성에 대해서 왈도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얘를 아트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말했다고요?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했다면 사이몬 교수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걸 프랙티스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됐죠? 나는 오늘 주로 이걸 살렸지만 됐습니까? 이렇게 학자마다 다르게 표현 썼다는 걸 잊지 마시겠고 하나 더 할게요. 사이몬 교수는 행정학의 예술성을 강조한 분이에요. 과학성을 강조한 분이에요. 논리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과학성을 강조했지만 사이몬도 기술이 있다는 걸 예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기술과 예술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트라 표현했다고요? 프랙티스라 표현했다고요? 프랙티스라 표현했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올해 기출 문제예요 지금. 많이 나온 걸 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내가 한번 새롭게 추가시켰고요. 세 번째 보세요. 행정을 다루는 분야에 두 가지가 있죠. 행정법과 행정학이 있다. 게임 끝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확인 작업 끝났고요. 다음 페이지 보죠. 행정학자들의 이제 견해가 나오는데 옆에 팁 나와 있습니까? administration한 말은 무슨 말? 봉사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봉사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공통점. 어차피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공적 봉사가 행정이라면 사적 봉사가 경영이잖아요. 됐습니까? 먼저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봅시다. 풀스토프예요.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다만 묘사 가능하다라 말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현재 계속 수업하면서 정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되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분명한 게 뭐냐 이런 말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좀 분명해요, 분명치가 않아요? 분명치가 않죠.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자체의 문제입니다. 폴스토프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정의할 수 없고 뭐만 가능하다. 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뭐라 말인지 암기하시 바라고요. 두 번째 왈도. 이 왈도예요. 왈도.
왈도는 나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분이고요. 난 왈도랑 한번 통화를 했었어요. 한번 왈도랑요. 드와이트 왈도랑 통화했었어요. 아니 뭐 별건 아니고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왈도 책을 번역했는데 내가 번역에 참여했죠. 참여했는데 이게 또 출판사에서 이 판매가 되려면 이게 이런 책들이 잘 판매가 안 되잖아요. 이런 수험서나 판매가 되지. 그래서 드와이트 왈도한테 서문을 써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영어가 자신이 없어 가지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교포 출신 학생 하나를 내 옆에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통화를 했죠. 했는데 요청했는데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 왈도가 뭐라 말하는데 안 들려. 할아버지라면 막 영어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바꿨죠. 그냥 걔한테 해 가지고 했는데 드와이트 왈도가 이러더라고요. 서문을 자기가 지금 쓸 형편이 아니래. 자기가 너무 고령이고 그때 당시 80 넘었으니까 그때. 너무 고령이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지금 굉장히 아프대. 아파 가지고 "서문을 쓸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해서 그냥 당신들이 훨씬 그러니까 다학문적 연구를 한 사람들 즉 동양의 행정과 서양의 행정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서문 없이 그냥 출판을 해도 되겠다. 허락해 주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화를 바꿨어 내가. 바꿔 뭐란 말했냐면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곧바로 번역해서 책 앞에 넣으면 어떻겠냐." 지금 하신 말씀을. 남 와이프가 아파서 출판을 못 하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다학문적 배경이 강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이들에게 출판을 허용해 주고 서문으로 가름한다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해 가지고 뭐예요. 내가 그걸 녹음했었거든요, 그거를요. 난 뭐든 다 녹음해요. 그래 가지고 뭐예요. 그 녹음한 걸 다시 다 쳐 가지고 뭐예요. 서문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로또 왈도 나한테 그래서 의미가 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 가슴이 두근두근댔어요. 왜 두근두근거렸을까? 이게 그냥 김시동 같은 레벨의 학자예요? 아니면 드와이트 왈도예요? 드와이트 왈도는 말입니다. 행정학 레벨에서는 뭐예요? 대단한 학자예요, 진짜. 드와이트 왈도는. 행정학과 학생들은 아마 드와이트 왈도라는 인물들은 엄청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행정학 쪽에서는 왈도, 사이먼, 윌답스키 이런 이름을 딴 상이 있어요. 사이몬상, 윌답스키상, 왈도상이 있어요. 특히나 왈도상은 뭐냐면 드와이트 왈도상은 행정학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행정학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왈도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런데 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한 10년 뒤에 이제 사망했다는 신문 나서 좀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드와이트 왈도가. 이분이 행정에 대하여 한 문장 또는 한 절로 정의 내리는 것은 지적인 자극이나 각성보다는 지적 마비라는 즉각적 효과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자극과 각성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마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의 거장조차도 뭐예요? 마비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시면 공부할수록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명료하게 다가와요? 아니면 마비되는 것 같아요? 마비 느낌 강하게 들 거예요. 이거 왈도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만큼 행정학이 좀 지저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명료하지 않고요. 레포스키 보실게요. 행정의 역사를 고대까지 소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행정은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명의 시작이 어디죠? 4대강에서 문명이 시작되었죠. 아니, MB의 4대강이 아니라 뭐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대강이 자꾸 이렇게 넘치니까 뭐예요? 뭐 했다고요? 농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방을 쌓기 시작했고요. 이른바 제방을 쌓려면 어떻게 될까? 인력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필연적이에요, 이거는요. 피라미드 구조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계층제를 만들었고 분업을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가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받고 업무를 분업해서 드디어 뚝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행정의 역사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 아니면 최근이다. 아주 오래된 거예요. 대신 행정학 역사는 뭐라고요? 역사가 짧아요. 언제였죠? 1887년이죠. 다시 행정의 역사는 길지만 행정학의 역사는 짧다. 그 말이에요. 글라드는 행정을 무속다움으로 오래된 직으로 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속이 샤머니즘이고 그 옛날은 뭐예요? 제사장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절이에요. 무당들이요. 그리고 무당의 명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었고요. 그래서 제사장 다음으로 오래된 직업이 뭐라고요? 그게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묶음 주시고 별표 납시다. 이 중에 시험 났던 사람은 폴스토프예요. 폴스토프는 시험에 여러 번 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암기작 하시라고요. 누가 무슨 말 했는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메스탱크입니다.
로젠블럼 나오죠. 로젠블럼이 행정에 대한 접근법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너무 쉬워요. 관리란 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경영이고요. 두 번째 뭘까? 정치.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통치란 말해도 돼요. 통치. 왼쪽은 관리 경영, 가운데는 정치 통치. 이게 대표적이죠. 근데 행정은 역시 경영으로 보느냐, 관리로 보느냐, 아니면 정치나 통치로 보느냐, 둘로 딱 구분돼요. 됐고 이게 제일 크고 봅시다. 관리로 본다면 행정은 뭐다? 밑줄. 조직을 구조화하고 인적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동원 관리하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행정에서 뭐가 중요할까? 민주가 중요해요, 능률이 중요해요? 능률이 중요해지죠. 행정을 경영으로 본다면 행정은 뭐예요? 능률이 중시되는 거고, 두 번째, 행정을 정치로 본다면 밑줄이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형성하거나 결정하거나 또 집행 활동으로 본다면 이게 뭘까? 정책 의미에서 행정이죠. 핵심이 뭐냐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시민이 주인이니까 주인들이 요구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대리자로서 반응해야 되겠죠. 반응과 부응과 대응과 응답이 뭐라고 했죠 내가? 민주라 말했죠. 민주 박스 치시고요. 왼쪽은 능률, 가운데는 뭐라고요? 민주입니다. 이 능률과 민주가 행정에 뭐라고요? 양대 이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 별표할 게 있어요. 그 뒤에 가로 열고 닫고 나옵니까? 열고 닫고 보시면 그 뭐 나와요 거기?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 뭐 나오죠? 일반 행정과 뭐 나오죠? 아마 공공행정이 나올 거예요. 됐죠? 여러분 봅시다. 행정을 어떻게 이해하면? 정치로 이해하면 일반 행정과 공공행정은 같아져요, 달라져요? 보세요, 책 보세요. 행정을 정치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일반 행정과 공공행정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이 소리예요. 저 보실게요. 이 협의의 개념이 공공행정이고 얘와 얘를 결합한 광의가 뭘까요? 일반 행정이에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정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떨까요? 경영하게 하고 있는 행정, 사행정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단지 행정을 경영으로만 이해한다면 뭐예요? 행정을 이게 아니라 경영으로 이해한다면 얘와 얘는 같아지는 것이 되는 거고 행정을 정치로 이해한다면 뭐예요? 얘와 얘는 달라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괜찮으니까 좀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은 일반 행정을 전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문제 없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행정학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당신은 일반 행정도 전공하지만 그 중에 정치를 강조하는 공공행정을 연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맞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빼버린다면 일반 행정과 공공행정은 똑같아져요 사실. 정치를 넣어버린다면 뭐가 될까? 일반 행정과 공공행정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나는 주로 일반 행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공공행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치를 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공공행정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행정에다가 정치를 넣으면 이 말과 이 말은 분명히 달라진다. 이 표현 괜찮아요. 별표 2개 할게요. 요거 시험제 내면 은근히 많이 틀려요. 이 정도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러면 맨 마지막 법적 접근법 나올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인치의 시대였다가 근대 입법국가와 함께 법치로 오면서 이제 행정은 당연히 법치여야 하는 거예요. 법치란 말은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하겠죠. 따라서 뭘 강조할까? 합법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는 법 앞에 뭐 할까? 평등하니까 뭐라고 돼 있죠? 형평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능률, 민주, 합법, 형평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오늘 알아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볼 거고요.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행정을 관리로 본다면 사람을 뭐로 볼까? 하나의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기계나 부품처럼 볼까? 경영학 쪽에서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 부품이에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요. impersonalism, impersonality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비사인성, 몰개인성이라고 그래요. 비사인, 몰개인이란 말이 뭐냐면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여간 경영학적 관점은 뭐냐면 인간은 뭐라고요? 쓰고 버리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경영학적 관점은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대단히 뭐예요? 윤리적이에요, 비윤리적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몰가치적이에요.
됐습니다. 아주 잔인한 애들이에요. 하여간 보면. 됐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손으로 볼게요. 경영학과 출신 손으로 보세요. 경영학. 경영학? 그러니까 저분은 잔인한 학문을 하신 거예요. 잔인한 학문을요.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서는 배우는 게 딱 이거예요. 무조건 뭐냐면 비용 최소화의 뭐예요? 생산성 증대예요. 우리 같은 뭐 윤리 가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런 점들입니다. 물론 그런데 요즘은 경영학 쪽에서도 뭐예요? 뭐 기업 윤리 이런 거 좀 배우긴 하는데 그거 다 개나발이에요.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경영학 자체가요. 아시겠죠? 그런 점일 겁니다. 됐고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정치 보실게요. 정치에서의 사람은 뭘까? 한 개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집단 속의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정치적 접근이 내가 물어볼게요. 전체주의적 접근일까? 다원주의적 정치일까? 역, 로젠블룸이라는 사람 자체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럼 전체주의적 정치 접근일까? 아니면 다원주의 접근일까? 다원주의 접근이에요. 쓰세요. 이거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뭐냐면 다원주의 정치예요. 따라서 다원주의는 정치 권력이 분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관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할까? 집단과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 정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암기합시다. 다원주의의 분석 단위가 뭐냐면 개인일까 집단일까? 다원주의 연구의 분석 단위는 집단이에요. 아예 쓰세요. 거기다. 다원주의 분석 단위가 뭐라고요? 집단이에요. 그래서 정치에서 뭘로 본다? 사람을 하나의 개인으로 본다고요? 집단 속의 개인으로 본다고요? 집단 속의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 봐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다원주의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다 집단이다. 집단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됐습니까? 이 정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정치는 뭐라고요? 집단 정치인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지금 집단끼리 좀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요.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아마 싸움을 하고 있는 아마 이런 양상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 작업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권 내에서 대권 후보로 가장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 누구죠? 이재명하고 누구죠? 이낙연이죠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뭐예요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정권은 누구 것이다? 이재명 아니면 이낙연이다. 이런 싸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우파 쪽에서는 뭐예요? 도저히 미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근데 이낙연과 이재명 싸움에서 어느 집단이 그들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일까? 일단 이낙연도 민주당일 것 같고 이재명도 못 가요. 민주당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낙연 씨는 좀 더 지지 기반이 좀 넓어 보여요. 나이 좀 많은 사람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볼까요? 아, 문재인을 만들었던 386 세력들이 어느 정도 뭐예요? 이낙연에 대한 지지 기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재명은 열성 지지자는 좀 있지만 지지 기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근데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낙연 씨는 전라도 사람이고 이재명 씨는 뭘까? 여기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재명이 실제 경선에 나서면 영남 쪽에서 어차피 옹립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낙연보다는 이재명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예요? 호남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세력이 있을 테니까 그럼 안 거고 영남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이재명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 분석할 때 항상 뭐냐면 개인을 분석하는 것이라고요? 집단을 보는 거라고요? 집단을 본다라는 그런 말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 정도 작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고 확인해 봅시다. 또 볼 게 있어요. 법에서는 사람은 뭐죠? 하나의 사람이에요. 하나의 인격 존재예요. 하나의 인격 존재인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때려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거니까. 법에서는 항상 모든 인간을 뭘로 본다고요? 인격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이고 조직 구조 보실게요. 관리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죠? 관료제죠. 개념 할게요. 관료제를 제가 뭐라고 했죠? 대규모화된 무슨 구조? 집권 구조라고 말했죠. 대규모화된 무슨 구조? 집권 구조가 이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관리에서는 조직 구조를 뭘로 본다고요? 대규모화된 집권 구조로 보고. 가운데 보세요. 정치에서는 조직이 뭘까? 거기 대표 관리라는 말 써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예요? 쿼터 시스템이죠. 행정 조직 내에 다양한 인적 구성들이 자신의 세력을 대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할까? 흔히 조직 내 민주화라 그래요. 마지막 법에서는 조직은 뭐죠? 적법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예요. 결국 조직은 결국 뭐라고요?
적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보고 있어요. 접근법마다 약간 달라요. 그 다음 이것 좀 볼게요. 인신론 보실까요? 연역이론 나와요. 우리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주로 연구 자체가 질적인 데이터를 사용할까, 양적인 데이터를 사용할까? 경제학과 경영학은 질적인 데이터, 양적 데이터 사용해요. 항상 기억하세요. 양적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거의 연역법이에요. 하지만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뭐라고요? 질적인 데이터, 양적인 데이터. 질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요. 질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귀납법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복습 좀 해볼게요. 우리 나중에 합리 모형과 기억나십니까? 점증 모형이 있죠.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경제학, 정치학. 100% 경제학이죠. 얘는 뭐예요? 100% 정치학이죠. 그 느낌 와요. 합리 모형은 연역법, 귀납법. 연역법이고 점증은 뭘까? 귀납법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정치학이라든가 또 행정학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점증 또는 귀납법이고, 경제학, 경영이 나온다면 뭘 생각하라고요? 연역법.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됐습니까? 그 정도 작업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볼까요?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역사학이 뭐죠? 정치학이고, 정치학이 뭐라고요? 역사학이에요. 어차피 역사학은 뭐라고요? 과거의 정치를 다루는 거고, 정치학은 뭐라고요?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 분야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정치학이 귀납이죠. 그럼 역사학은 뭘까? 귀납 연역. 어차피 정책이니까 뭐예요? 귀납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역사학, 정치학, 행정학 나온다면 머릿속에 귀납을 찍고, 경영학과 경제가 나온다면 뭘 찍으라고요? 연역을 찍으면 마음이 편해진단 말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양적인 데이터란 뭐라고요? 연역. 질적 데이터란 뭐라고요? 귀납.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편해질 거예요.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게요. 됐고. 그다음 지금 얘기할까? 됐어요. 뭘 얘기해? 됐어. 아무튼 양이면 뭐라고요? 연역. 질이면 뭐라고요? 귀납. 이렇게 말하자는 겁니다. 그럼 편해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아, 이거 안 했구나. 정책근법에서는 이론이 뭐죠? 자유민족주의 이론이고요. 법에서는 뭐죠? 재결을 선호하죠. 재결은 뭐냐면 너무 쉬워요. 수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 재결이에요. 이런 재결은 모든 사람을 일방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 뭐라고요? 재결이고, 이런 재결은 모든 사람을 일방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법은 그런 거니까. 예산 들어보실까요? 합리주의 예산, 점중주의 예산 나옵니까? 이거예요. 이거 합리 모형, 점중 모형이죠. 한 번 더 할까요? 합리 모형 뭐라고요? 연역 귀납? 연역. 이게 뭐라고요? 귀납. 그 소리예요. 맨 마지막 권리주의 예산 나옵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데 무슨 예산일까? 쓰세요. 성인지 예산이에요. 성인지 예산. 예산을 짤 때, 결산할 때 항상 뭐예요? 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예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인지 예결산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가지정법에다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갖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 갖고 있습니다. 2번 보실게요. 행정법적 개념 나와요? 함께 볼게요. 입법, 사법, 공제설 나옵니까? 너무 유치한 이론인데 입법 공제하고 사법 공제하고 빼고 남는 게 행정이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논리학적으로 이런 정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해는 가요. 행정이 얼마나 정의하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정의했겠어요. 입법 빼고 사업 빼고 남는 게 행정이다 이렇게 정의했겠어요. 얘를 뭐라고 할까? 소국설이라고 말하고, 국가 목적 실현설 누가 얘기했죠? 오토마이였는데 행정은 뭐다?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좀 더 적절로 정의해요. 그래서 1번이 소국설이라면 2번이 뭐예요? 적설이죠. 그런다 해도 국가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못해요. 여기가 한계점이 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법 함수를 나옵니까? 한스 켈젠과 메르켈 나와요. 독일 사람인데 똑같이 다 독일 사람이에요. 여기가 행정은 일반 법 규범을 뭐한다?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잘 보세요. 무슨 작용? 정치 작용이에요? 관리 작용이에요? 법적 작용이에요? 법적 작용이잖아요. 행정을 법적 작용으로 봤어요. 누가? 미국 사람이,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행정학이 발전했을까? 행정법이 발전했을까? 거의 대부분 다 행정법이 발전한 거예요. 행정법 선택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요? 아마 옛날 판례 중에 다 뭐가 나온다고요?
독일 판례가 나올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프랑스 판례가 하나 나와요. 그 브랑코 판결이요. 그걸 빼놓고는 다 뭐라고요? 독일 판례일 거예요. 독일 애들은 행정을 뭘로 봤다고요? 정치관리법, 법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 함수리고 행정 과정서를 보시면 굿노 나와요.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미국은 법률 중에서도 공법이 발달했을까? 사법이 발달했을까? 미국은 사법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뭐가 있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이른바 뭐예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관리작용과 또 뭐가 있을까? 통치작용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행정을 통치보다 뭘로 봤다고요? 관리로 봤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공법, 다시 말하면 행정법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예요. 미국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행정법학자면서 행정학자 양쪽에 걸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행정을 뭘로 봤다고요? 준입법적, 준사법적 무슨 작용? 규제로 봤던 거. 규제가 뭐죠? 영어로 regulation이죠.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에게 행정은 뭐라고요? 곧 규제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주로 국가 개입을 좋아해요? 시장 자유를 좋아해요? 시장 자유를 좋아하죠. 그럼 나와요, 답은.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규제를 강화하고 싶어 해요? 완화하고 싶어 해요? 완화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들은 행정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 완화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행정을 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연히 걔들은 뭐라고요? 빅 가버먼트, 스몰 가버먼트. 필연적이에요. 스몰 가버먼트예요. 양키들은 무조건 뭐라고 행정이 뭐라고요? regulation이라고요. 우리는 좀 달라요. 아시겠죠? 양키들은 뭐라고요? regulation을 보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들은 항상 행정을 작게 하자. 그래서 뭐예요? 좀 소국화시키자. 작은 정부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근데 아무튼 이분은 행정법에 있기도 하고 행정학 쪽에 있기도 한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끝났고 이제 0~3번 뭐가 나오죠? 행정학적 개념인데 1, 2, 3, 4, 5, 6, 7, 8 나올 거예요. 나 오늘 그런데 3, 4, 5, 6, 7 안 볼래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 다 아시니까 몇 개는 짚어드릴 거고요. 하지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반드시 봐야 돼요. 이게 초반에 나오지만 심지어 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행정관리설이죠. 행정은 뭐다? 관리다, 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누가 정했죠? 우드로 윌슨 누구예요? 행정학의 엄마 아빠. 아빠겠죠. 아버지죠. 아빠예요. 엄마 아니에요. 1887년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는 논문에서 주장했어요. 잘 보세요. Public Administration이에요. 그냥 Administration이에요. Public 아니잖아 지금. 잘 보세요. Study of 뭐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아니면 그냥 Administration. 그냥 Administration이에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이분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Public만 썼더라면 이 사람이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사행정 뭐런 놈? 이런 놈이겠죠. 우드로 윌슨이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드로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교 정책과 교수였고요. 이분은 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 박사님 계시잖아요. 이 박사님 계시는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드로 윌슨이 뭐 지도교수였다 뭐 이런 말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온 바로는 지도교수는 아니고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알려지기로는 이게 이 박사님이 뭐라고요? 논문 지도교수로 우리나라에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영향이 좀 있는 분이고요. 이분은 나중에 뭐예요?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임했고요.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드로 윌슨이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 재임기에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줬네만에 하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우드로 윌슨이에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 아주 미남 출신이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성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던 분으로 평가되는 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동양을 엄청 무시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흑인을 엄청 무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철저히 뭐예요? 백인 우월주의가 알려지는 이분이 우리 행정학의 아버지입니다. 됐습니다. 그분이. 됐고요. 왜 웃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학의 아버지긴 하지만 그렇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뭐예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예요? 좀 기분 나쁜 분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민족 자결주의가 무슨 웃긴 얘기예요 그게.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니네 일은 니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이 뭐예요? 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없었습니까? 국권이 뺏긴 상태에서 뭐예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없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 장면이죠. 됐고요. 근데 뭐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뭐 우리의 자긍심을 날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많이 죽었죠 그때.
안타깝죠. 됐습니다. 됐고요. 아이 양키들 다 그래요. 됐습니다. 봅시다. 트럼프 이해 안 되죠. 트럼프 하는 짓 이해 안 되죠. 양키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물론 양키 중에서도 뭐 공화당은 좀 더 그런 애들이고요. 윌슨도 사실 민주당이지만 뭐예요?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그럼 뭐 바이든 바뀌면 나아질 거다? 아니에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예요? 아시아인이나 이런 사람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고 흑인 좋아할 거다, 싫어할 것이다. 싫어해요.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좋아해요. 웬 소리죠 내가? 트럼프를 왜 좋아한다고 하지 내가? 트럼프를 왜 좋아하냐면 내가 인간으로 좋아해요. 정체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양키들은 대단히 위선적이에요. 애들이 무슨 세계평 어쩌고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흑백 갈등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린 모두 만민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위선이에요. 기본에도 뭐 있다고요? 백인 위주예요. 근데 트럼프를 왜 인간적으로 좋아한다고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민주당 애들은 뭐 거짓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됐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됐고. 근데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뭐예요? 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많이 해요. 되게 멋있는 말 되게 많이 쓰죠. 그죠? 나는 미국 영화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요. 무슨 꼭 이런 영화 있잖아. 외계인이 침공을 하죠. 외계인 침공하면 누가 막아요? 미국 애들이 막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애들이 이제 외계인을 다 때려 부시잖아. 때려 부신 다음에 꼭 마지막 이런 게 나와요. 전 세계에 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보여줘요. 파리, 인도, 중국, 도쿄, 서울 안 나와요. 아무튼 쭉 보여줘가지고 뭐예요? 다 만세 부르는 걸 보여줘요. 우리 지구인이 이겼다고요. 그게 옛날에 나왔던 그 유명한 영화 뭐예요? 인디펜던스 데이예요. 웃겨. 미국이 승리하고 우리 전 세계 시민들이 다 행복해하고 미국이 뭐 세계의 중심이고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아주 싸지 없는 것들 아이가 보면 지네가 중심인 줄 알아 이거 보면. 됐어. 보자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고 그다음 봅시다. 됐고 거기까지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양키놈들 어땠죠? 양키놈들 김치 되게 싫었다고요. 냄새 난다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 김치 냄새 난다고 했고 양파 냄새 많이 나고 했죠. 우리끼리 양파 냄새 나야 안 나요? 나. 다 나는데 우리는 원래 똑같은 걸 먹으니까 우리는 못 느껴. 우리는 못 느끼는데 양키들은 우리를 느껴요. 양키 애들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서 있으면 딱 알아요. 걔네 말로 이렇게 말해요. 풀 냄새 난다고 그래. 풀 냄새. 너는 좀 풀을 많이 먹으니까 김치 먹으니까 풀을 먹으니까 풀 냄새 난다고 그래요. 걔네 표현으로 약간 이게 비릿한 냄새를 해요. 걔네 표현으로. 우린 못 느끼는데. 근데 내가 양키 옆에 서 있으면 무슨 냄새 날까? 그 이상한 고기 냄새 나와요 그거. 그 노린내라 하는 거. 우리는 그게 싫지만 걔들은 뭐예요? 우리 냄새가 싫은 거예요. 나 어릴 때 뭐 양키놈들 맨날 뭐예요? 무슨 뭐 양파 냄새 싫다, 김치 먹으면 안 된다 이랬다고 이런 것들이. 김치 되게 좋아요 요즘. 몸에 좋다고 하면 난리나 걔들도. 됐습니다. 양키놈들도 뭐라고요? 인간인 걸 느낍니다. 요즘 뭐 김치 좋아해 싫어해요? 되게 좋아해요 이제는 김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됐고 그다음 봅시다. 2번 윌슨은 행정을 뭘로 파악했다? 사무작용, 관리작용 나옵니까? 영어로 쓸까요? 사무작용 영어로 뭐냐면 그게 비즈니스예요. 행정을 일종의 사무로 봤다. 행정을 일종의 사무적으로 본다면 행정과 경영은 다를 리가 없어요. 따라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행정, 사행정, 이런 논. 이런 논이죠. 이제 그 밑에 조그만 글씨 봅시다. 이 조그만 글씨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윌슨이에요. 헌법을 구성하는 것보다 헌법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헌법 구성이 정치라면 헌법 운영이 행정인데 정치보다 행정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 이렇게 어려운 행정을 왜 연구 안 하냐 이거예요. 연구를 촉구한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만약 어느 강도가 칼을 정교하게 가는 것을 보고 그 칼 가는 의도는 제외시킨 채 칼 가는 기술만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우드 윌슨이에요. 누구한테 배워왔다고요? 경영하로부터 그 칼 가는 기술을 빌려 사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2번은 공사행정 이론론 이론론 이론론이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정치는 뭐하고? 결정하고. 행정은 뭐하고? 집행하고. 그래서 아시죠? 행정은 원래 뭐였다고요? 정치 속에 원래 매몰되어 있었는데 얘를 밖으로 떼버려 가지고 행정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정치는 뭐하고요? 결정하고. 행정은 뭐하고요? 집행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 정치 행정 이론론
이원론이란 말하고 하나 더 행정의 독자형이 생겼잖아 이제 정치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 아실 텐데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정체성이란 말하죠. 온전한 몸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체성 또는 고유성 또는 뭐라고 할까? 독자성이 생겼다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행정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출발 시점이 언제라고요? 1887년도예요. 됐고 네 번째 나중에 할 거고요. 다섯 번째 나중에 합시다. 대표적 보시면 우드로 윌슨 나오나요? 써있죠. 아버지. 2번 굿노우 나와요. 굿노우가 행정법과 행정학에 걸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까 행정법 뭐라고 했죠? 행정은 뭐다? 규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또 뭐라고 했다고요? 행정은 곧 관리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독특한 인물이겠고요. 3번에 화이트 나와요. 최초로 행정학 교과서 쓰신 분이 화이트예요. 최초로 뭐 썼다고요? 행정 교과서. 화이트로 찌우면서 썼나 봐요. 그래서 화이트가 최초로 행정학 교과서 쓰신 분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할까요? 혹시 모르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학 교과서를 쓰신 분이 계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 저자 혹시 모르니까 알아주세요. 정인흥 교수님이세요. 정인흥 교수님께서 최초로 대한민국 행정학책을 쓰신 분이에요. 행정교과서 쓰신 분이에요. 정인흥 됐고 이때 공부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인흥 교수님 책은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얇아요. 그때는 되게 얇았어요. 50년대 판인데 되게 얇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예요?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이에요. 나 초판 갖고 있어. 초판 나. 저는 초판 갖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보물 같은 거예요. 꼭 안고 있습니다. 정인흥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 읽어보면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엽고 너무 뻔한 얘기들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시면 너무 편할 거예요. 우리는 그 뒤부터 뭐 이렇게 많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빨리 좀 붙으라고요. 몇 년 늦추면 또 책이 또 붙어요. 법률 바뀌지, 이론 새로 들어오지 난리 나요 지금. 여기 책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나도 대학 다닐 때 배운 적 없는 것들이에요. 그간에 얼마나 붙었나 몰라요. 행정은 항상 뭐예요? 변화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나 대학 다닐 때 가버넌스 안 배웠었나? 우리 때 가버넌스 어디 있어? 가버넌스가 정부 누가 행정 누가 하는 거예요? 다양한 추측하는 거라고 정부가 하는 거라고요. 정부가 하는 거로 배웠다고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가버넌스 생기고 뭐 사회자본 생기고 다 생기고 이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다음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귤릭 나와요. 귤릭이 행정관리설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조직 제일의 공리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능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기억나세요? 포스트 코브란 말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최고로 제 기능이죠. 최고로 제 기능이 뭐 있죠? 해볼까요 한번? 플래닝, 오가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앤 버지팅이죠. 이런 기능을 바탕으로 전통적 행정 과정을 말하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또 이분이 행정관리설 아니면 통치기능설 관리설 있는 분이고요. 5번에 윌로우비 나와 있고요. 어윅 나와 있나요? 확인합시다. 귤릭과 어윅이 아주 유명한 논문을 써요. 책을 써요. 행정학 논문집이에요. 편저예요, 편저. 그 다음 문이 나와요, 문이. 혹시 기억나세요, 문이? 조직 제1의 공리는 뭐다? 조정이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문의가 조직 제1의 공리는 뭐다? 조정이라 말하는 사람이고 귤릭은요. 조직 제1의 공리는 뭐다? 능률이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확인됐고요. 안하 공부 있지 않습니까? 전 페이지 가볼게요. 생각 보태기에 시정 개혁운동 나옵니까? 이게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초반기에 나왔던 하나의 운동입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어떤 시대였을까?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초반기에 부패와 낭비의 시대였고 봅시다. 이 배경 설명할게요. 이때 시카고 시정부를 중심으로 이 금주법이 만들어져요. 금주법. 미국은 청구도 나라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는 법을 만든다고요. 금주법을 만드니까 여러분 근데 이 금주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실까 마실까?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 상태니까 이게 다. 금주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밀주를 만들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밀주를 만들면 뭐 되죠? 블랙마크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블랙마크 생기면 술 가격이 다운될까 올라갈까? 불법이기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권 사업이 되니까 드디어 뭐예요? 시카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피아가 드디어 뭐예요? 이 밀주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럼 마피아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
혼자만 할까 아니면 경찰 공무원 끌어들일까? 경찰 공무원 결탁해서 뭐예요? 끌어들여서 사업을 해요. 그럼 잡힐까 안 잡힐까? 잡힐 리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정치와 행정, 마피아가 함께 결탁하면서 부패가 엄청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미국 전시에 다 펼쳐지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마피아가 엄청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밤의 주인은 대통령이지만 아니, 낮의 주인 대통령이지만 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마피아란 말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랬던 때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제 잘 아시는 뭐예요? 마피아의 주인공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알카포네. 그만합시다. 알카포네라고 뭐예요? 뭐 마피아의 수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뭐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알카포네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혁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당시에 뭐예요? 진보주의 운동이었어요. 이 진보주의란 말이 가난한 사람 돕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쓰세요. 개혁주의 운동이에요. 진보란 말이 뭐냐면 개혁주의 운동이에요. 이 개혁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즉 진보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밑줄 두 번째 줄을 첫 줄 전국 도시연맹 두 번째 줄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는 지금도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작업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행정 개혁적 작업들이 드디어 뭐예요? 행정학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원래 출발이 뭐였다고요? 개혁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미국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직접 후반기예요. 우리 뭐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는 그냥 갑오개혁 하다가 그냥 넘어갔죠. 국권 침탈 등 그런 시대에 미국은 뭐 했다고요? 능률을 기치로 이른바 낭비를 줄이고 부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다음 페이지. 팁 좀 보실까요? 미국 행정학회 나와요.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나옵니까? 이게 우리말로 미국 행정학회라고 그래요. ASPA인데 이걸 시험에 내라고 치사하게. 밑줄 봅시다. 뉴욕 시정연구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고요. 공무원 훈련원 밑줄이고요. 그리고 정부 연구학회 나와요. 박스 치시고요. 미국 정치학회 나와요. 밑줄이고요. 공무원 훈련학회 나옵니까? 박스 치세요. 박스는 제가 뭐 쳤죠? 공무원 훈련원과 훈련원이래. 정부 연구학회와 뭐라고요? 공무원 훈련학회. 이걸 결합한 게 뭐라고요? 현재 미국의 행정학회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ASPA라고 해요. 됐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내가 보기에는 뭐예요?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예요.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가 우리 행정학의 사실 모태가 돼요. 사실 보면. 됐습니다. 그러자면이죠.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두 번째 이제 통치 근설이에요. 행정은 뭐다? 통치다 정치다 말이 나오죠. 언제 나왔죠? 30년대였고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었죠? 다 아실 거예요. 1929년도 뭐가 있었죠? Great Depression 벌어지게 되죠. 이 경제 대공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왔죠. 누가 해결해야 되죠, 이 문제를? 이 문제 해결을 원래 정치가 해야 돼요, 행정이 해야 돼요? 정치가 해야 되나? 정치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드디어 행정이 나오게 되고요. 드디어 행정이 옛날처럼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했다고요? 이제 결정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행정의 적극화, 소극화. 이를 행정에 뭐 한다고요? 적극화라 말하는 거죠. 드디어 행정이 얘도 하니까 드디어 뭐예요? 정책적 이론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덴티티 무슨 문제? 크라이시스가 나오게 됩니다. 정체성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행정이 이것만 알고 여기까지 한다면 정책과 구분이 안 되니까 얘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때 함께 나옵니다. 이쪽 아시 바라고요. 아이덴티티는 어디서 생겼다고요? 행정관리설이었고 크라이시스는 뭐라고요? 통치기능설입니다. 확인됐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체킹됐고 4번 보세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나옵니까? 됐어요. 정리하고 갑시다. 행정관리설은 뭐라고요? 공사행정 이론론, 정책적 이원론이고 통칭설은 뭐라고요? 정책적 이론론, 공사행정 뭐라고요? 이원론이에요. 이제 봅시다. 대표학자 디목 나와요? 밑줄 디목. 근데 디목은 또 나중에 하겠지만 능률수동 중에서 뭘 얘기했다고요? 사회적 능률이라는 개념을 빼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애플비 나와요? 밑줄이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연속과 순환 과정이다. 결국 정책 행정은 같다 이 말이고요. 가우스 나와요. 행정 이론과 정치론은 어차피 같다. 세이어는 말 참 어렵겠죠. 뭐라 말했죠? 행정과 정 예, 보세요. 세이어는 맨 끝에 아울러부터 비추세요. 공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같다. 무슨 소리일까? 중요하지 않은 건 같으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공행정과 사행정은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말 아니에요? 공사행정 물론 이온이란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던 말이 세이어예요. 별표하세요. 세이어. 5번에 프레드슨이에요. 프레드슨이라는 사람은 통칭수 쪽에 있는 사람이면서 또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발 우리 정부 행정이란 말 좀 쓰지 말자. 써있죠. 정부 행정이란 말 좀 쓰지 말자라는 말 하면서 무슨 말 쓰자고요? 공공행정이란 말 쓰자. 라는 말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정부 행정이란 말은 뭐냐면 정부의 관점으로 행정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관점을 이해하자고요? 시민의 관점으로 행정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게 프레드슨이에요. 그래서 요즘 행정학도 정부 행정 관점 아니면 공공행정 관점, 공공행정 관점으로 이해하자는 말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정도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이렇게 봤을 때 뭐 문재인 정부야 어차피 뭐 노무현 정부의 계승이니까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죠. 봤을 때 어떤 정권 힘이 셌죠? 노무현이에요? 이명박이에요? 박근혜예요? 일단 이명박입니까? 그럼 두 번째 누굴까? 박근혜죠. 세 번째 누굴까? 노무현이죠. 노무현한테 힘이 약했죠.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막 주장하고 이러면 뭐예요? 그냥 정부가 좀 수용하고 좀 이게 낮은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노무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의 핵심적인 노무현에게 조언해준 그룹들이 누구냐면 행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그래서 뭐예요?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문재인 정부도 뭐라고 해요?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인터넷에 청원 넣죠? 청와대 청원 넣잖아요. 그럼 청원 넣으면 뭐예요? 뭐 30만이 됐다, 뭐 40만이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예 청원에 나오더라고요. 대통령님 하야하라고요. 청원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옛날에? 대통령 각하 하야하세요라는 걸 청원에 넣는다고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런 청원이 나오면 들을까 들을까?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뭐예요? 그걸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뭐예요? 어떤 관점이니까? 이런 관점이니까 이런 관점이니까 이런 관점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고. 여러분 이렇게 정부가 느슨하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면 국민들은 뭐예요? 그런 정권을 때려 엎어야 돼요? 아니면 어때요? 대등관계에서 서로 설득과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설득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은 만만하게 나오면 뭐예요?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시민들이 뭘까? 와이노적 인간으로서 자율성과 자발성이 있다면 정부가 이렇게 낮춰주면 어떡할까요? 거기에 맞게 우리도 뭐예요?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예요. 그걸 안 하고 뭐 때려 엎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 아시겠죠? 때려 엎기 시작하면 정부는 어떻게 돌변할까? 에이 안 되겠는데? 시민 수준 떨어지는데? 버리고 뭐로 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 말 알라나요? 그렇죠. 이 정도입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셨죠, 여러분들? 군대에서 내 밑에를 패스 안 팼어요? 군대에서 내 밑에를 팼냐고 안 팼냐고요? 패스 안 팼어요? 안 팼다 다 얘기하는데 근데 맞은 놈들은 참 많아 보면. 그 말은 뭐 때렸다는 얘기죠. 봅시다. 우리 때는 뭐 맨날 패는 거고 봅시다. 여러분 패면 부하들이 말을 잘 들어 안 들어요? 패면 들어요. 웃긴 게 잘해 주잖아요? 기어 먹어요. 그래서 결국 어떡한다고요? 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부가 이런 관점으로 가지면 기어 먹어야 돼요? 아니면 정부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되는데 기어 먹기 시작하면 뭐예요? 정부를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이렇게 변하게 하려면 결국 뭐예요? 시민의 역량이 뭐예요?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시민들은 뭐 아직까지는 뭐예요? 그 역량 있는 시민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뭔 말 아시나요? 나도 문재인을 욕할까 욕하지 않을까? 나도 욕해. 그럼 문재인 나오면 나 어떡할까? 문재인 나오면 나 인사할까 안 할까? 인사하지 대통령이니까. 그에 대한 예우는 하지만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해준다고 뭐 막 돌 던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됐죠?
노른자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정부행정보다는 공공행정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고관점입니다. 아시겠죠? 됐고. 다음 봅시다. 됐고.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 여러분 부하들한테 잘해줄래요? 아니면 좀 깐깐하게 해주실래요? 잘 봐야 돼요. 내 부하가 내가 잘 해줘도 스스로 일을 처리할 만큼 역량 있는 애들이라면 잘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예요? 잘해주기 시작하면 어떨까? 겨먹어요. 그럼 조지는 거 이제부터. 뭔 말 아시나요? 됐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직장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예요?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을 거라 믿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럴 때 와련적 관리를 하는 거고. 와련적 관리는 뭐라고요? 통제하는 관리예요. 재량과 자유를 주는 관리예요. 재량과 자유를 주는 관리예요.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민주 시민 교육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 시민 위주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됐습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을 너무 잘 들어. 정말 정보가 뭐라고 하면 뭐 그냥 정보의 뜻에 따라서 뭐예요? 그 A파와 B파로 딱 나가지고 서로 싸워요 막. 난 어떻게 해요? 난 A파에 B파예요. 아니면 정보를 욕해요 나는. 난 정보 욕하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좀 이렇게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동적 존재라고요, 능동의 존재라고요. 능동의 존재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뭐예요? 정부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됐고.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뭐예요? 미국보다는 좀 나아요, 안 나요? 낫죠. 영국 놈을 보세요. 막 정 마음에 안 들면 막 다 불질러요. 우리는 불 질러요, 촛불 들어요. 촛불 들죠. 우리의 시민 역량이 많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랑스럽고요.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 보시면 한번 쉬어야 되겠네요. 한번 쉬었다가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6페이지, 7페이지를 따로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나올 거예요. 요걸 한번 해설 드릴 거예요, 내가. 한번 쉬었다 갑시다. 6페이지 보기 전에 한번 쉽시다.